참 야속한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청춘 바쳐 뼈가 으스러져라 자식들 키워놓고 이제 한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거울 앞에는 주름진 얼굴만 남고 어느새 예고도 없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내 이름도 금쪽 같은 내 새끼 얼굴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 하얗게 지워버리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가슴 철렁하신 적 있으신가요? 금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300만 명에 육박하죠. 합치면 400만 명입니다. 이제 치매는 텔레비전 속 남의 집 비극이 아니라 당장 내 부모님, 내 남편, 그리고 훗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금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벼랑 끝에서도 피어나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갈 의미를 찾아내는 우리네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손수건 한 장 곁에 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매 돌봄의 고단함, 여성에게 가중되는 현실과 제도의 한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온 집안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흔히들 치매 돌봄을 가리켜 끝나지 않는 장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긴 이별의 시간 동안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맵고 차갑습니다. 통계를 보면 치매 어르신 한 분을 모시는데 1년에 평균 2,6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든다고 해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요양비나 간병비, 기저귀값 같은 돌봄 비용이 가계 경제를 무섭게 짓누릅니다.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다 뭐다 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도 주고 동네마다 치매 안심 센터도 세웠다고 하죠. 물론 예전보다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일쑤입니다. 등급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증인 5등급을 받아도 정작 우리가 제일 필요한 가사 지원은 안 되고 인지 프로그램 한다며 10만 원 넘는 돈을 또 내야 해요. 게다가 시골이나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번듯한 주야간 보호센터나 치매 안심센터를 가려 해도 차편이 없어 그림의 떡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천차만별인 이 서글픈 현실이 치매 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이 무거운 돌봄의 짐이 고스란히 우리 며느리들, 딸들, 그리고 나이든 아내들의 어깨에 얹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마저 그만두고 24시간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환자의 그림자로만 살게 됩니다. 끝없는 감정 노동 속에서 우울증과 고립감, 이른바 공감 피로에 시달리며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만큼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여성들,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와 관련된 통계치를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2026년 현재 치매 환자 수는 약 100만 명입니다. 이 중 중증 환자 수는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15만 7천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에서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에 머무는 중증 환자 수는 60%에 해당하는 9만 4천 명, 가정에 머무는 중증 환자 수는 40%에 해당하는 6만 3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혼자 사는 중증 환자는 전체의 25%로 약 1만 6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1만 5천 명이 넘는 중증 환자가 돌봐줄 동거 가족 없이 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사회 내에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환자의 상실감과 서사적 박탈, 남겨진 감정의 끈,
가족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정작 기억을 잃어가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치매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 지우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읽어온 내 인생의 작가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는 잔인한 병이죠. 우리는 흔히 치매 어르신들이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안 통한다, 망상이다 라며 그분들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엉터리라며 자식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대신 써버리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서사적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뇌세포가 지워지고 언어의 끈이 툭툭 끊어져도 그분들 안에는 여전히 기쁨과 슬픔, 수치심을 느끼는 온전한 사람, 감정적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밥상을 엎고 소리를 지르는 그 억지스러운 행동 이면에는 나를 잃어가는 두려움과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자의 무너진 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눈빛, 꽉 쥔 두 손처럼 몸으로 건네는 말에 우리가 더 깊이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동과 눈물, 어머니의 편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느 어머니가 머릿속 안개가 잠시 거친 그 맑고 짧은 기적 같은 순간에 곁에서 쪽잠을 자는 50대 딸을 보며 속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치매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릿속엔 자꾸만 끈적한 안개가 끼고 뿔이 가득 찬 것처럼 무거워진단다. 방금 내가 해준 말도 그 속에 갇혀 도무지 꺼낼 수가 없어. 내 앞에는 낯설 만큼 수척해진 여자가 앉아있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지민인데 넌 나를 돌보느라 번듯한 직장도 너의 삶도 다 내려놓았지. 멍한 눈으로 내 굽은 등을 볼 때면 내가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 이 늙은 어미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단다. 어떤 날에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널 아프게 하지. 뇌세포가 하나둘 지워지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 너를 향해 누구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며 모진 소리를 퍼붓고 밥그릇을 던져버리잖아. 돌아서서 숨죽여 우는 내 어깨를 보면서도 내 입은 멈추질 않아. 내 안에 두려움이 분노로 터져나와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몹쓸 병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럼에도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건 네가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순간들 덕분이야. 며칠 전 네가 낡은 사진첩을 꺼내와 내 곁에 바짝 누워 속삭였지. 엄마 기억나? 젊었을 때 산에서 들고양이 만났던 거. 엄마가 가만히 손 내미니까 고양이가 핥아줬잖아. 지민아, 사실 엄마는 그날의 기억이 까마득해. 하지만 내 삶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네가 나의 지난날을 다정하게 대신 들려줄 때면 나는 그저 쓸모없는 병든 노인이 아니라 용감하고 반짝이던 20살의 나로, 그리고 널 온 세상보다 아끼는 다정한 엄마로 다시 피어난단다. 나의 사랑하는 아가, 이 병이 결국 엄마의 모든 기억을 남김없이 부숴버리는 날이 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틀어준 옛 노래에 맞춰 우리가 맞잡은 두 손을 흔들 때 내가 내 이름은 잊었어도 내 손을 꽉 쥐고 있는 이 따뜻한 아기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라는 건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단다. 언젠가 내가 너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내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 엄마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모든 호흡을 다해 너를 사랑했어. 내가 내 딸 이어줘서 눈부시게 고마웠다. 반전 및 의미 부여, 터닝 포인트, 예상 후 성장. 참 가슴이 시리고 아프죠. 치매가 기억의 뇌세포는 잔인하게 파괴할지 몰라도 자식을 향한 그 끈끈한 사랑의 본능만큼은 결코 훔쳐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치매를 모든 것이 비참하게 끝나는 파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오직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적처럼 들리시겠지만 수많은 돌봄 가족들은 이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오히려 내면에 훌쩍 단단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며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뭉치며 내 안의 엄청난 인내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학자들은 이 놀라운 내면의 치유와 성장을 가리켜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마법이 아닙니다. 눈물을 쏟아내고 수백 번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의미를 찾아가려는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방금 편지 사연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 간직하고 들려주는 역할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잃어버린 인생의 조각들을 가족이 대신 모아 따뜻하게 들려주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대리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기억의 보관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기억을 대신 이야기해 줄 때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다그치거나 내 입맛대로 부모님의 과거를 뜯어 고쳐서는 안 됩니다. 엄마 그거 아니잖아 라고 정정하기보다는 엄마 그 시절에 참 행복했었지 라며 어머님의 그때 감정을 인정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서사적 돌봄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생존 지침 3가지. 자, 그렇다면 이 길고 외롭고 험난한 치매라는 여행길, 우리 가족 모두가 쓰러지지 않고 지혜롭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3가지만 꼭 가슴에 새겨주세요. 첫째,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제도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 안심센터나 장기 요양보험이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도 크고 대기표를 뽑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에 가셔서 받을 수 있는 기저귀 등 조호 물품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인지 강화 교실 혜택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알아내셔야 합니다. 제도에 빈틈이 있다면 읍면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찾아가 다른 복지 서비스라도 연계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둘째, 며느리, 딸, 아내 여러분, 나 자신부터 살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효녀도 어떤 천사도 24시간 치매 환자를 웃으며 돌볼 수는 없습니다. 요양 보호사님의 도움을 받거나 주야간 보호센터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절대 불효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숨을 쉬고 내 몸이 건강해야 부모님께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따뜻하게 떠먹여 드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있는 가족 자조 모임에 꼭 나가보세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펑펑 울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살 얼음판 같은 마음에 숨통이 트일 겁니다. 셋째, 완벽한 간병인이 되려 하지 말고 다정한 기억의 보관자가 되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또 엉뚱한 고집을 부리실 때 논리적으로 따지고 고치려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머릿속 지우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심장에 남은 감정은 우리가 보듬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고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손을 꽉 잡아주세요. 엄마 그때 우리 참 좋았지. 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눈빛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치매 어르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이름은 지워져도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백만 치매 시대, 두렵고 캄캄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잃어버린 삶을 대신 기억해 준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부모님 곁을 지키고 계실 수많은 돌봄 가족분들께 작은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남몰래 치매 부모님 모시며 눈물 짓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그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식사 거르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